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과학과 주한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한강 여의도 공원에서 원자력 바로 알기 행사를 녹색 학생 연대, 녹색 원자력 학생 연대로 이렇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는 원자력이 지금 탈원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오인, 또 방사선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 이런 거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게 시민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고 충분히 잘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방사선 문제 같은 것도 크게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편한 분위기에서 한강 시민공원에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게 그 원자력이 잘못된 근거로 시작을 했다 이건데요. 그 잘못된 근거가 이제 우리나라 그 경주 지진이 센 게 왔는데 그것이 이제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동일본 지진을 연상시키고, 또 그게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연상시켜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그 탈원전의 가장 큰 근거가 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온 쓰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경주 지진이 지난번에 크게 사상 최대로 오긴 했지만 첨성대가 버틸 만한 그 정도 수준이었고, 사실은 직접적인 문제가 됐던 그런 쓰나미는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고요. 여태까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에서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민하게 지진에 대해서, 지진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근거로 얘기하는 게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는데, 사실은 31개 우리 세계의 원전을 이용하는 국가 중에서 한 서너 개 국가만 이제 탈원전, 대표적인 게 독일이고요. 뭐 벨기에, 뭐 대만 이렇게 되는데, 벨기에도 계속 뭐 원전을 하기로 했고, 대만은 이제 지난번에 그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탈원전을 폐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큰 사고를 겪은 그 당사자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제 원자력을 재가동하는,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재가동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UAE 같이 중동 산유국, 그 석유 많이 나는 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석유가 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또 뭐 고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서 원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에 우리나라 원전이 4대가 가서 4기가 건설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건설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사용후 해결료 문제인데요. 사용후 해결료가 뭐 독성이 10만 년까지 가니까 우리 후손한테 못할 짓이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그런 주장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후 해결료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재도 있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금방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 해결료에 대해서도 그런 두려움을 걱정 크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미량 방사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몸에는 항상 그 초당 방사선이 7,000개 정도 나올 정도로 누구나 다 그런 미량 방사선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몸이 적응을 해왔고,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 그 위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고범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의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고범규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 진보 정당 지지자분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반대하는 근거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였었거든요. 결국 주한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는 그 주한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물질에 대한 문제, 또 두 번째로는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는 10만 년 동안 전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은 빚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남긴다. 이 두 가지가 결국 핵심 이유였었는데, 사실은 과장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들은 여태까지 사고가 났던 비등형 경수로들과 달리 두껍고도 견고한 경납 건물들에 수납되어 있고, 그리고 또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사고가 발생했었던 후쿠시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직접 다녀왔고, 거기서 위험할 만한 수준의 방사선 피폭이 발생할 만한 공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극히 국지적인 범위에서 어느 정도 공간 설령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사고도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 우리나라에는 경납 건물들이 두껍고 견고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사용 후 해결료의 문제였는데, 사실 자연적으로도 수십억 년 이상 자연 상태에서 발생했었던 원자로가 있습니다. 천연 원자로가 있는데, 이 천연 원자로에서 발생했던 방사능 물질도 수십억 년 동안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안반질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 처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사용 후 해결료는 처분 가능하고, 더 좋은 방법의 처리 기술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 이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자력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과학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원자력이 위험하다 혹은 원자력의 단점들만 과장해서 지금 뽑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에너지원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을 적에 절대적인 수준은 몰라도 다른 에너지원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원자력만큼 안전한 에너지원은 없어요. 그리고 또 원자력만큼 온실가스라든가 기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도 없습니다. 분명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고, 우리가 정말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는 조금 더 유지하고 혹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끌어나가야 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체 에너지원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과 같은 것들은 앞으로 다른 기술들의 다른 제반 기술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설비라든가 기타 송배전망 등의 기술 발전과 발을 맞춰서 신중하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쥐고 나가야 될 건 원자력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확실한 성과를 입증한 것은 수력과 원자력 둘뿐이에요. 태양광과 풍력은 아직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기술을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나라에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가격이 제일 싸고요. 단위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그다음에 중국보다도 쌉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원자력을 발전소를 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잘못된 판단, 사실을 오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선동해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그냥 급속히 붕괴하고 있는 게 이 탈원전의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산중공업 같은 원자력 그 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과거에 탈원전 이전에 주가가 3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한 6천 원 선으로 5분의 1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들이 뭐 한 수백 개 되는 업체들도 자기네 설비를 팔아서 직원의 봉급을 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올해 말이면 대개 기기 공급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로 줄도산이 이렇게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 수출이 되더라도 실제 이제 기기를 납품하고 그러려면 한 4, 5년 걸립니다. 그동안 일감이 없으면 그 중소기업들이 버텨낼 수가 없고요. 큰 기업도, 두산 같은 큰 기업도 지금 벌써 순환유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 한전이 굉장히 우량 기업이었던 한전이 지금 이제 적자로 들어왔습니다. 2016년만 해도 12조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이 작년에 2천억 적자, 올해는 거의 상반기만 해도 1조 원 적자인데, 뭐 거기에는 이제 그 가스 값이 올라간 그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자력을, 그러니까 가스는 원자력 줄인 걸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또 가동을 했거든요. 원자력을 줄이지 않고 혹은 또 그 반대로 늘렸다면 국제적으로 유가나 가스가 값이 올랐더라도 지금 같은 그런 큰 손실은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탈원전이 아니라고 자꾸 정부 당국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역으로 그건 원자력의 그 효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 중요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 파리 기후협약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매년 1,000만 톤 정도씩 이렇게 줄여가야 되는데, 2016년에 비하면 이제 2,000만 톤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4,000만 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3,600만 톤 늘어났는데, 그게 원자력 발전을 줄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뭐 원자력 발전소 보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가동률이 떨어져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늘어났다고 정부에는 그러는데, 그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을 그만큼 가동을 잘하면 이산화탄소를 쉽게 그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또 반증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사실은 원자력 탈원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일부 이제 사실 알고 계신데, 저 최고위층에 계신 분이 생각을 안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뜻을 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운 3, 4호기 건설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6만 명 정도 이렇게 서명에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한 100만 명 정도 되면은 그래도 청와대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6만이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효과적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카톡에서 뭐 친한 친구나 자기 자신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거기에 okatom.org, 그러니까 okatom.org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요, 거기 서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아주 쉽게 그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 갈 때까지
여기 시청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서명 독려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홍보는 이제 신문에도 좀 나고 그랬는데요. 뭐 아주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럴 수는 이제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도 뭐 일부 그 유력한 페이스북 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광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규모로 성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에 돈을 많이 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수백 명의 이렇게 시민은 참여하신 것 같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크게 거리감 없이 원자력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